자, 그리고 구글도 무료 폰트 있습니다. 제가 LMS에 올려놨죠. 구글에서 구글 무료 폰트 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구글 폰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다양한 폰트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폰트 패밀리입니다. 폰트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타이포그래피는 글자 하나에도 아센더니, 디센더, 다음에 중간에 어떤 연결 거리, 캡 하이트, 높이, 다음에 사이즈, 포인트 사이즈, 이렇게 여러 가지, 이 텍스트, 이 타이포 안에도, 이 폰트 안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정도로 디자인 쪽에서는 정말 폰트에 목숨을 걸어요. 폰트의 조그만 자간, 행간, 이 조그만의 이 차이 가지고 막 싸움이 일어날 정도로 디테일하게 그 느낌을 봅니다. 그만큼 폰트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죠. 폰트가 가늘고 굵은 거를 그냥 볼드키 하나 누르는 순간 툭 굵어지니까 이거 됐어 라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리을자 같은 경우에 두꺼워지면 붙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두꺼워져도 세로획은 두꺼워지지만 가로획은 일정 수준 이상은 두꺼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두꺼워지면 붙어버리니까요. 그런 디테일하게 폰트의 디자인을 조절하면서 두께를 또 조절해야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폰트 패밀리 가보시면요. 자, 이와 같이 같은 폰트에도 두께가 여러 개 다른 게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정자와 이탈릭체가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지금 보시면 블랙, 이게 제일 두꺼운 겁니다. 그 다음 볼드, 좀 덜 두꺼운 거예요. 그 다음 미디움, 그 다음에 레귤러, 그 다음에 라이트, 그 다음에 틴, 이런 식으로 거의 6단계는 기본적으로 막 나눠져 있어요. 이 알파벳은 24자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 24자를 갖다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반면에 한글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볼드체, 이탈릭체 하나만 있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는 우리 폰트 중에서도 정말 폰트 패밀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두께가 두세 개씩 나눠져 있는 그런 폰트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죠. 자, 이와 같이 폰트의 두께까지 고려한 다양하게 같은 폰트 종류를 뭐냐면 폰트 패밀리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다운로드 패밀리라고 지금 현재 떠 있죠. 그럼 이 폰트가 다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여기에 랭귀지를 코리안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 글자체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나눔 명조체가 있는데요. 나눔 명조체 가보시면 이와 같이 볼드체, 일반체, 엑스트라 볼드체, 이렇게 3개의 두께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폰트 패밀리 3종류밖에 없죠. 왜냐면 워낙 우리는 종류가 많으니까요. 자, 그만큼 폰트는 굉장히 두께가 민감하다. 자,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폰트들을 사용해서 이러한 포스터에 아주 예쁜 디자인을 넣을 때 과연 어떠한 폰트를 쓸 것인가? 이거를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포스터에서 폰트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일부러 V하고 A하고 I자를 꺼냈는데요.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걸 잡고 컨트롤 T 해서 잡으면은 커지죠. 자, 보시면 그냥 크기도 커졌지만 이렇게 했을 때 T를 눌러서 보면 폰트 사이즈도 162포인트가 되었어요. 즉 72포인트를 그냥 162로 바꿔도 알아서 그렇게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얘를 다시 무브 키를 눌러서 컨트롤 T를 해가지고 사이즈를 키우면은 그에 맞게 폰트 사이즈가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폰트 캐릭터라고 되어 있는데 윈도우 창에서는 캐릭터 창을 띄우면은 폰트에 대한 세부 값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캐릭터가 원래 글자도 캐릭터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 여기 V하고 A가 보이시죠? 바로 이것이 뭐냐면 커닝이라는 것인데요. V하고 A는 이와 같이 다른 것이지만 A하고 I보다 느낌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훨씬 더 빈 공간이 느껴지죠. 왜냐하면 각도가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커닝을 줄여줍니다. 자, 이거 폰트 종류를 영문 폰트로 바꾸겠습니다. 자, 내려보면은 아리알이 있는데요. 영문 폰트. 자, 아리알로 바꾸고, 다음에 두께를 좀 굵게 해보겠습니다. 레귤러를, 자, 영문이라 보니까 폰트 패밀리가 많군요. 볼드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면 V가 A를 침범한 걸 볼 수가 있죠.
A가 V를 침범했습니다. 하지만 A와 I는 침범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커닝입니다. 커닝. 느낌이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실제 약간 침범을 해야 되는 거죠. A의 거리를. 이만큼 디테일하게 폰트는 조절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다시 한글로 바꿔보겠습니다. 너무 글자가 크게 나오기 때문에 글씨를 72포인트로 바꾸고요. 다음에 폰트 종류를 좀 두꺼운 헤드라인 채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와 같이 기울어진 느낌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냥은 안 되고요. 이것을 이미지로 바꿔야 됩니다. 이것을 자, 알아서 레이어 이름도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오른쪽 클릭해서 레스터라이저 타입이라고 있습니다. 레스터라이저로 바꾸게 되면 더 이상 폰트가 외곽선으로 유지되지 않고, 즉 아웃라인 방식이 아닌 벡터 방식이 아닌 비트맵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누르고요. 컨트롤을 자꾸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느낌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레스터라이즈로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컨트롤 T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대각선 모양으로 바뀔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바꾸시고요. 왜냐면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바꾸신 다음에 그 다음에 레스터라이즈로 바꿔야 되겠죠. 자, 저번에 배웠던 기억나시죠? 벡터 파일은 아무리 사이즈를 키워도 안 깨진다고 했죠. 얼마나 안 깨지는지 한번 볼까요? 선택해서 얘를 갖다가 500 정도로 해볼까요? 500 정도로 해도 전혀 깨어지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얘를 갖다가 레스터라이저로 바꾼 다음에 사이즈를 키워보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외곽선이 약간 흐릿하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곽선이 흐릿하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레스터라이저 타입으로 하게 되면 비트맵 방식으로 바뀌면서 사이즈를 키울 때 이와 같이 손상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최대한 글자 크기를 벡터 방식일 때 유지를 하고 T자가 뜨도록 해서 벡터 방식으로 유지를 하고, 그것이 완벽하게 끝났을 때 그제서야 레스터라이즈로 바꾸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T를 해서 그냥 움직이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컨트롤을 누르고 움직여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또는 트랜스폼에 보시면 퍼스펙티브라고 있습니다. 자, 그걸 잡고 움직이면 알아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퍼스펙티브. 자, 이 퍼스펙티브는요, T, 즉 레스터라이저가 아닌 벡터 방식일 때 트랜스폼에 보면 퍼스펙티브가 비활성화된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바꿔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바꿀 수 있습니다. 워프 텍스트.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러한 느낌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아크, 로워, 어퍼, 또는 이렇게 이러한 느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퍼스펙티브는 사실 없어요. 퍼스펙티브로 바꾸기 위해서는 레스터라이저 타입으로 바꾼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퍼스펙티브로 가시게 되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완성될 때는 엔터 키를 누르면 이와 같이 확실하게 고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